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샤 촥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복돌아 잠깐만, 복돌아 비켜봐. 아빠 말하잖아.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 비단 1, 2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한참 블로그 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블로그를 내가 2006년에 시작을 했거든. 내가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 사실. 그래서 그런 저희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이야기를 해주자면, 정말로 주식을 하기 싫어지는 이야기, 내가 돈을 얼마나 꼬라는가, 내가 꼬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가장 많은 돈을 잃어버렸던 종목은 한전 KPS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야. 어떤 거냐면 되게 원전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이제 회사인데, 문제는 내려가 보더라. 이 회사가 한순간에 정치 테마주가 돼버렸습니다. 탈원전이랑 맞물려서.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가장 많은 돈을 잃어버렸던 종목은 한전 KP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잃어버렸냐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미안해서 비웃지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그걸로 말아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로 돈을 말아먹는 방식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왜 망하냐고. 희망과 공포 그리고 무지와 탐욕으로 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말아먹은 사람이 있으면 이 네 단어가 다르게 와달랄 거야. 희망과 공포, 무지와 탐욕. 이게 씨발 내가 그랬지 이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뭐 내 이야기 된 사람들 전부 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야금야금 돈을 벌어서 한 번에 크게 말아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워런 버핏식의 집중 투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신용미소 몰빵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칵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망하는 방식은 전부 다 똑같다 보니까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좀 내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사고 팔았지만 가장 아쉬움이 남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뭐 여러가지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승률이 좋게 나왔던 방식이 뭐였냐면, 흔히 생경주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핵심 가치를 보고 그걸로 투자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내가 뭐뭐 산지 알 거야. 뭐 기아차 얘기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메리츠 화재도 내가 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0908 개정 때였어. 그러니까 09년이지. 09년에 메리츠 화재를 내가 왜 샀냐면, 그때 실손보험이 이제 엄청나게 절판 전략이 나오면서 막 엄청 팔고 있었는데, 실비보험 여러분들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에 메리츠 화재의 알파 플러스라는 상품이 뭐가 가능했냐면, 보험회사의 그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와서는 실비특약만 가입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주계약이 종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실비보험에서는 주계약이 질병사막이라는 특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되게 비싼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기본 막 2만원씩 나오는 그런 특약이란 말이야. 근데 알파 플러스는 이거를 이제 새만기로 설정이 가능해. 60세 만기 특약으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남들 몇만원 들고 가는 걸 몇천원으로 해서 실비만 싸게 가입하는 게 가능한 거의 유일한 보험이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화재사의 주력 상품이 이제는 실비로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회사 상품 자체가 되게 독보적이니까 이게 되겠다. 샀지. 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알파 플러스 그 메리츠 화재 한 7,000원 샀던 걸로 기억을 한단 말이야. 다행히도 그게 팔고 났을 때는 얼마는 그렇게 많이는 못 먹었어. 그거는 한 12,000원에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왜 아프리카TV가 가장 아쉬움이 남는가 하면, 내가 아프리카TV를 얼마에 들어갔냐면 내가 9,200원인가 그때 들어갔거든, 그게.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샀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12년이 넘었지, 그죠? 13년 되잖아. 주가가 뭐 10배가 된 것도 있어, 사실. 옛날에 10배가 된 것도 있고, 뭐 5배, 6배, 7배 이렇게 된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TV를 내가 9,200원에 샀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49,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주식에서는 10배를 튀는 걸 10배거라고 부르거든요. 10배로 튀면 1000%를 먹으면. 근데 이건 10배거가 아니라 내가 9,200원 샀으면 거의 3배, 3,000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못 먹고 나왔어. 내가 몇 프로 먹고 나왔냐면 45,000원에 팔고 나왔거든, 그게. 45,000원 되자마자 오야 씨 몇백 프로에 먹고 나왔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는 이게 중장기 스윙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게 왜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냐면 그거야. 내가 다시 이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의 어반이 이거와 똑같은 주식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이만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봐도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주식 하는 사람들이 좀 트레이딩 할 때 그걸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차트를 하나 꺼내서 진짜 맨 앞에서부터 그냥 수급이랑 이평선만 보면서 그 주가를 예측하면서 하나씩 계속 앞으로 돌리면 그걸 계속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펀더멘털이다 멀티플레이다 그래갖고 주가를 볼 때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차트 안에 그 무수히 많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봉 하나에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가를 예측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아프리카 TV를 만약에 다시 똑같은 비슷한 주식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좋았던 건 아프리카 TV가 뜰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때 뭐 아프리카 TV를 보면서도, 야, 이런 기업이 없는데, 그때는 아프리카 TV 같은 기업 자체가 없었거든. 플랫폼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야,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많이 벌리겠다. 그래서 들어갔던 거였거든. 아니나 다를까 엄청 커지고 이 만약에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다 좋아졌지. 다 좋아졌어. 그래서 판 게 45,000원에 팔고 난 거야. 근데 그 뒤로 아프리카는 계속 올라갔고 25만원에 거의 근접했다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보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언제 팔았으면 가장 잘 팔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언제 주식을 매도하냐면 이 주식의 포지션을 봤을 때 장래성을 봤을 때 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이익이 그런 기초적인 가치가 흔들렸을 때 그때 매도를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아프리카를 봤을 때 내가 이 회사가 마탱해 가고 있는 걸 언제 느꼈냐 하면 그거는 몇 년 전에 느꼈거든. 그게 굉장히 싸구려 플랫폼이 돼 있는 거야. 다들 여자들 막 이제 찌찌나 가리고 막 춤이나 추고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아프리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인기를 끌고 돈을 벌어다 준 건 다 양아치 같은 애들이었거든. 그리고 그런 양아치 같은 애들한테 되게 관대하게 계속 이제 우덜식이라고 하지, 그런 운영 방식을 계속 보여주더라고. 그때쯤 트위치를 봤어. 트위치랑 맨 처음 아프리카 갈 때 트위치가 쪽도 못 썼거든. 아프리카는 진짜 거대 공룡 그 자체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운영 방식에서 뭐 영종 당한 애들도 풀어주고 기준도 없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아프리카 자체가 되게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 이때쯤 되고 트위치가 점점 올라오고 있을 때 그러면 그때쯤 파는 게 맞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때 팔았으면 얼마가 됐을까 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팔았으면 9만원이야. 물론 45,000원보다는 2배를 더 먹었겠지. 10백원은 찍었겠지.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내린 거는 야 내가 만약에 그 핵심 가치가 훼손된다는 걸 느낀다고 해도 팔았어도 최고점의 절반도 못 먹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나의 대답은 뭐였냐면 야 이거는 씨발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야 이 회사 정말 괜찮아 라는 종목을 잡았을 때 그때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도 난 여전히 못 먹고 털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는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옛날과 달라진 거는 결국에는 수익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끌어내는 거, 잠재 수익률을 굉장히 끝까지 먹을 때까지 끌어내는 거는 결국엔 엉덩이가 얼마나 무겁느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보면 그 엉덩이가 무거우려면 뭐냐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아, 이 기업의 훼손, 이 기업의 가치 핵심적인 게 훼손됐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게 그때 매동이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리게 되더라고. 물론 그렇게 먹더라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최고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절반도 못 먹고 난 경우가 태반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TV의 주가는요 24만 9천 원에서 찍고 지금 절반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싸냐 싸냐라고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은 비싼지도 모르겠고 싼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의 그런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는 굉장히 양아치스러운 그런 삼류 기업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기업의 이익이나 컨센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마탱이가 가고 기업의 이익이 마탱이가 가면 그때는 팔아야지. 팔아는 게 더 떨어지겠지 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미지는 점점 마탱이가 가고 있지만 기업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매수 매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조정이 한번 크게 오게 된 경우에는 쌍바닥 찍고 수급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는 좀 들어가도 돼. 항상 말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바닥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치고 나오고 물론 이제 쌍바닥 다시 깨지고 떨어지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겠지만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먹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게 먹고 나오는 거. 근데 그 크게 먹고 나오는 게 정말로 녹록치 않고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이란 영역이라고 내가 느끼게 됐던 그런 종목이 아프리카 TV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주식에 대해 가지고 내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뭐 매수와 매도에 대한 추천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이고 그냥 내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